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그 감염병 예방을 수년간 이렇게 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고마움 좀 전합니다. 그러면서 또 행감이라는 그런 시점에 다가와서 또 부득이하게 또 질의를 하고 저희 궁금한 사항 또 조치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토비 반환 사유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반환 사유가 가장 큰 금액이 무슨 항목이죠? 우리가 작년에 보면은 이제 국도비 명시이율하고 사고이율 한 것도 있고요.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명시이율인 게 1억 5백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율이 저기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반환 내역 중에서 이제 코로나19 그 저기 코로나19 사업비는 저 명시하고 사고이율 한 거고요.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치매 사업에서 우리가 그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고용했어야 되는 건데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용 못해서 한 게 발안한 게 있고요. 아까 그 결핵 고용군 간호사하고 다재내성 결핵 간호사 인건비 잔액이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치료비를 지원해 준 게 보건소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상자가 이제 없어서 이제 반환하는 금액이 꽤나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난민 부부라든가 그다음에 그 미수가 선정성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치료비 같은 거는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집행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94% 정도로 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건소는 특히 이 반환 사유가 94%면 높다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주는 우리 보건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비가 내시가 됐건 도비가 내시가 됐건 거기에 대한 매칭 사업이 되던 최대한 필요한 사업들이 없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김순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핵 부분도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우리가 잘 찾아서 활용을 한다면 반납 사유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보건소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내시 사업, 보조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사유가 거의 없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뭐 그래도 타 시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94%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우리가 집행을 좀 한 것에 대해서 높게 감사함을 좀 전합니다. 페이지 수로 한번 봐줄게요. 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지금 내구 연수를 보면 거의 10년 가까이 다 된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내구 연수가 우리가 대부분 의료 장비는 한 몇 년 정도가 평균 기준인 건가요? 우리가 거진 10년으로 보면 될 것 그럼 이 같습니다. 대부분 다 폐기 처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할 수 있으면은 예산 절감 차이나 또 이게 자산취득비 세우는 것도 좀 힘들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면은 웬만하면 우리가 좀 수리해서 쓰고 있고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는 이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반대 입장을 좀 표하게 되면 의료예요. 의료에 대한 장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특히 내구 연수가 지났다면 과감히 조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 편성을 잘 하든지 협의부서하고 잘 논의를 해서 과감히 의료 장비에 대한 부분은 좀 교체를 해서 의료 장비는 요즘 들어와서 매년 더 좋은 것, 더 최신형으로 또 의료에 대해 정밀도로 좀 요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저는 예산을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아끼는 것보다도 딴 데서 좀 아끼더라도 과감히 내구 연수가 좀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신제품이 나왔다면 그 신제품에 따라 또 바꿔주는 부분, 내구 연수가 지났다고 하면 굳이 고장이 심하게 난 부분을 고쳐서 의료 장비를 한다고 하면 잘못하다 보면 의료 장비 또 수리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봐서 예산이 정말 이게 수리를 해서 좋은 건지 계속해서 해서 좋은 건지 수리를 해서 그냥 이 구형 모델을 쓸 건지 아니면 과감히 폐기시켜서 신모델을 쓸 건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좀 한번 평가를 해서 우리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 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한번 기술사나 이런 장비 업체들에게 용역을 줘서 한번 전체적인 한번 검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농원 쪽으로 서비스로 해서 그다음에 팍스 시스템, 엑스이장의 고가 장비는 우리가 내구 연한이 안 되던 데더라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번에도 올해도 이제 팍스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노후돼서 국도비 확보해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는 저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해서 사람에게 그 적응하고 그다음에 검사할 수 있는 거는 오차가 없게끔 바로바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반해서 구입을 할 때도 물론 뭐 투명한 건 당연한 거고 혹시 중복 구매가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뭐 혈액학 분석기라든지 뭐 DR 장비 그런 거는 우리가 용어 자체도 어렵고 이 장비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혈압기에 대한 부분, 우리 혈압기, 혈압계, 혈압 측정기 다 같은 용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물품 구입을 하는데 구입명, 물품명도 이렇게 틀리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금액도 제각기예요, 실은. 그러면 이제 제품명에 따라서 이제 회사명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틀리는데요. 우리가 거지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가 물건을 보건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면은 거지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물품명이 상이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예. 실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계별로 또 기계의 품질에 따라 약간 가격이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 대비도 우리가 혈압계가 보편적 일반적이고 금액이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번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혈압기 정도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좋고 품질이 좋고 가격이 그나마 조달청이지만 품목만 잘 선택하면 일률적으로 좀 구입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정확히 해야 되고 이건 뭐 제가 일일이 안 물었지만 나중에 한번 가장 보편적으로 혈압계가 가장 많이 쓰이시잖아요. 그것도 가격이 막 90만 원씩 막 차이 나고 막 그런다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의료기기, 의료장비 혹시 폐기한 사유 좀 자료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저희 약품에 대해서 한번 그건 자료만 좀 요구를 할게요. 의약품에 대한 똑같이 우리 현재 좀 보유 상세 내역하고 그다음에 폐기 현황 뭐 100만 이상이 아니라 최근 2년까지만 한번 볼게요. 2년 정도까지만 해서 이거는 뭐 지금 자료가 다 준비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됐으면 이거 회기가 좀 끝나기 전까지 한번 좀 자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그거 보고 추후에 좀 질문을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관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여기 좀 보충해서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여기 지금 의료장비 구입에서 100만 원 이상만 폐기 현황이 표시된 건가요? 아니면 이거 지금 전체 다 그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쓰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니, 여기 100만 폐기 원, 100만 원 이상만 표기된 겁니다. 여기 폐기 안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게 초밀도
정밀 기계가 아니었을 때는 그냥 사용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네, 네. 보건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그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그 내구연한이 안 지났어도 우리가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지금 있고요. 그러니까 예. 제 말 드리는 예. 말씀 쓰고 있다는 얘기시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명수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 관계로 제가 이제 질문을 멈춰서 바로 이어서 드립니다. 지금 자살 예방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있죠. 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마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살이나 정신질환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평택시의 자살률이 지금 보면 자살 고위험군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아동, 청소년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나요? 대상이? 자살 시도자하고 고위험하고 자살 유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자조 모임도 이제 올해부터는 진행을 시키고 계신 걸로 예.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예. 올해 처음 생긴 신규 우리가 프로그램이죠. 해마다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그 자조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살자들은 가족들이 가장 자살률이 높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가장 또다시 자살을 또 시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자들로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자살로 인해서 사망한 가족들에 대해서 위로라든가 아니면 말 못할 사연들이잖아요. 누구한테 얘기 못하는 것들을 상담을 해요. 저희가 먼저 집에 가서 방문해서 토해낼 수 있게끔 상담하고 또 그런 가족들끼리 10명 정도 모아서 서로 거를 공감하면 더 위로가 되거든요. 훨씬 되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오게끔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죠. 네. 그 트라우마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본 네. 의원이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제 4월 달에 제 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 발표하신 거 발표문 갖고 계십니까?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네네. 이걸 기본 계획을 갖고 이제 저희 시도 계획서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짜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들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트는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서가 나오면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사업 계획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체 건강 검진은 매년 2년에 한 번씩 하죠. 근데 네. 정신 건강은 10년에 한 번이 이제 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주기를 앞당기는 게 이 계획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몇 년으로 앞당겨진지는 모르시는 거죠? 네네. 2년으로 똑같이 앞당겨져 있습니다. 같이. 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알아야지만 저희가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고 방향성 제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우울증만 이제 한정이 돼 있었어요. 검진 항목에.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조울증하고 조현병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 조울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가족들 그다음에 관계 형성에 밀접하게 있는 분들, 친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지금 장애 정도까지 이렇게 판정은 못 받지만 사회생활에서 같이 활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친구들까지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먼저 우리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겪는 안타까움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상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어떤 정책에 아니면은 사업 계획서에 좀 녹여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기 지금 이제 등록자 현황을 제가 쭉 이렇게 퍼센트로 따져 보니까
연령대별로 지금 저희가 102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아시겠지만 102페이지를 보면 지금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쭉 하셨어요. 60대, 70대, 80대는 노인 인구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60대에서 18명, 70대에서 15분, 그다음에 이제 80세에서 9명인데 70대 이상으로 따져도 24명이고요. 노인 인구로 따져서 65세로 이제 따진다고 해도 18명, 15명, 9명 하면은 한 42명이 들어가요. 전체 비율 중에서 상당히 노인 자살률이 높은데 저희가 전 세계에서 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노인 인구수는 모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1위로 자살률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도 1위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뭐 당연하겠죠. 자살률이 1위이기 때문에 평택에서 지금 자살이 올해도 지금 몇 건이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사업 계획서에 녹여져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작년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또 여기에서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각 부서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조금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권인데요. 지금 29페이지에 있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런 데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례에 대해서. 이거는 그 간호조무사가 이제 자격증이 있었는데 이제 보수 교육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수 교육 미수 있을 때는 자격 정지 상태에서 수술 이제 보조 행위를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한 사례인데요. 이거 최종 판결은 원고 청구 기각에서 이제 우리 이제 보건소가 평택시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200만 원을 이제 납부를 과징금을 한 상태인데 지금 그 보수교육이라는 거는 자격증을 갖고 이렇게 의료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지켰다는 거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죠. 이게 이제 그 보수 교육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지침에서, 네.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하게끔 돼 관여를 하게끔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의료기관하고 이제 그 단속 나갔을 적에 보수 교육 이제 받았는지 안 받는지 이제 그런 거에 전반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서 해서 이제 처분한 사항입니다. 근데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뭐 정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립니다. 양심의 이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본인의. 네. 예. 이게 적발이 안 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예. 보수교육이라는 게 요즘 인강으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안 그렇습니까? 요새 현장 이거는 교육입니까? 현장 교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이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또 예. 하는 거고. 그럼 현장 교육이면 더더군다나 모를 수가 네. 없는 상황인데 1년에 한 번씩 의료인이면 그러니까요.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네. 코로나 시대에는 그 사이버로 받는 경향이 많았고요. 요즘은 대면이랑 그 비대면이랑 반반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그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평택시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 지금 현재 크게 대두가 되는 부분은 자살하고 그다음에 마약류 뭐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좀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지침을 잘 매뉴얼화 하셔가지고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우리 시 전반적으로 조금 잘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보다 나은 혜택들이 많은 분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나셨나요?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 건강한 평택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하고 같이 잘 병행해 주시고 계시는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이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보면 아마 추가적인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코로나가 언제쯤 우리가 엔데믹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냐 한 12월 이렇게 언뜻 우리가 이제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는 지금 그 진행형이고요. 네,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심각 단계에서 경기 단계로 갔어도 지금 역학조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그렇죠. 발생하면은 그 12월까지 이제 역학조사를 할 거고요. 내년 초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 이제 그 표본 감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때부터는 환자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숫자로 따져서 우리 평택시에 이제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확자가 발생하고 그것만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되더라도 현 상태에서는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5년에서 6년 주기로 발생하는 지금처럼 또 다른 이제 코로나가 오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예방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2003년도에 사스가 발생했고요. 그렇죠. 2009년도에 신종플루하고 2015년도에 메르스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했는데요. 이제 간염 신종간염병 발생 저희가 6년에서 4년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생각은 내년도 말쯤에 새로운 신종간염병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뉴얼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면은 그 보건소 것만 아니라 네네. 관련 그 유관기관이라든 관련 실과에 대해서 자가격리라든가 소독 그다음에 그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지금 매뉴얼을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그럼 많이 온 12월 달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우리 코로나나 메르스를 겪다 보니까 그 음압병상이 가장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박예변이 우리가 이번에 11개를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음압병상을 11개 설정해서 국비로 이제 50% 해갖고 이제 한 12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해갖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해서 음압병상 11개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올 10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알다시피 생부터라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탄저병이라든가 그런 거 발생 대비해서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보건소, 그다음에 시청의 유관기관까지 다 참여한 가운데 생무태로 실제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계 그 지역사회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사회나 약사회나 병원 협회에 그다음 소방서 같이 이제 코로나라든가 신종관련병 발생 유행인지하고 발생 대비를 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연 2회 회의를 거쳐서 지역사회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매뉴얼을 잘 준비가 되어져서 촘촘하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러한 전염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외국인 진료 무료소를 이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종교단체인 한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작했을 때는 그 당시 이제 어떤 불법 체류자 근로자들인가 이러한 분들이 많이 와서 어떤 의료에 대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시작되었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그것이 보건소로 이제 이전돼서 이제 세 개의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외국인이나 지금 불법 체류자, 다문화 가정 여러 가지 이제 다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러다 보면은 외부에서의 종교단체에서의 불법 체류자가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놓고 와서 진료를 받았었는데 공공기관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불법 체류자에게는 부담스럽고 올 수 있는 마음이 좀 문이 닫혀져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실은 되긴 되는데 불법 체류자에 대한 어떤 그러한 파악들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간대에 보면은 외국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6천 명 정도 네네. 되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근데 진짜 사실은 우리 평택에서 외국인 진료할 적에 제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층에 산다 그래갖고 그건 아니다. 이왕이면은 외국인인데도 이제 고동불편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평택 우리 보건소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를 내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의료법상에 환자 진료할 수 있는 게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봉사할 적에는 외국인 그렇죠. 진료만 봉사, 하게끔 네네. 하는 사람만 이제 해주게끔 되어 있어서. 근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땅한 장소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보건소요 사실은 이게 우리 직원들도 봉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몇몇 분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죠. 사실은 또 우리 일요일 날 이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나와서 또 이렇게 해라는 수도 없고 장소는 또 종교적으로 또 이렇게 같이 엮이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가 없어서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그 시설을 내준 거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는 여러 가지로 이제 네. 가지만 실질적으로 차별 없이 그분들도 그 의료에 대해서 그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안타까움이 있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분들도 어떤 그 생명의 존중함을 좀 받아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좀 마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주일날 귀한 의료봉사로 섬겨주시는 의사를 비롯해서 이제 함께 섬겨주신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데 그러한 외부에서의 적합한 장소가 이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분들을 생각을 해서 좀 지속적으로 장소를 마련해서 평택 남부 근쪽에서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앞으로 향후에 계획들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독거노인분들의 이제 방문 간호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진행은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코로나 때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예, 예. 독거노인분들한테 예, 방문 예, 간호하셨습니까? 예. 네. 어떻습니까? 지금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 어떤 몇 가구나 가고 지금 독거노인분들의 이제 어떤 건강 상태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냥 방문 간호해서 독거노인들은 특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 관리, 정기 관리, 자가 관리 세 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 관리인 거는 월 1회 방문하고 그다음에 정기 관리인 거는 2달이나 3달에 1회 방문하고 자가 격리는 6개월에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환자 독거노인 75세 환자하고 네네. 치매 환자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필요한 파스라든가 영양제 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건강 지급 말보법 갖기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하면서의 어떤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독거노인분들이 조금 더 이제 어떤 진료를 하면서 그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경우도 발생이 되고, 이럴 때 이제 이용으로부터의 그 보건소에서 굉장히 어른분들한테 잘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하시면서 굉장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에 대한 이제 저희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는요, 6조에 보면은 자살 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에 맞게 자살 예방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면은 그 저기 저번에 그 작년 올 2월 8일 날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그 4년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연차별 계획을 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의료계획 수립 연구 예, 영역에 예, 이제 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도 들어가 있고 연차별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네네. 자살자라든가 그다음에 그 청소년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뭐 면담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그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그다음에 상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예방 대책을 이제 수립을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이제 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예. 또한 자살 통계 분석 및 정보 관리 체계도 구축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구 연육에 다 담아서 이제 나온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지금 우리가 그 계획이- 평택시가 지금 자살률이 인구 10명당 26.4예요. 네. 네, 2020년 건 아닌 통계 자료가 안 나왔는데 네. 오늘 2021년 144명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아동 청소년이라든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기까지 네네. 그다음에 상담 뭐 프로그램 운영 뭐 치료비 지원까지 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5년마다 자살 통계 및 수집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살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향후에 계획들이 수립되어지고 그러한 사업들을 잘 하셔서, 이러한 우리가 자살 예방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건소에서 특별히 자살 예방에 대한 모든 것을 촘촘하게 좀 그 수립을 하셔서 자살률이 우리 평택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당부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많은 역경을 또 거치셨는데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었고 우리 확진자나 사망자에 대해서 또 확진율이 평택 확진율이 어느 정도에서 마감이 될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발생 현황을 지금 말씀드리면은 전국이 지금은 인구 발생률이 61.8%고요. 경기도가 63.4%, 우리가 평택시가 67.7%입니다. 이제 평택시가 높은 인구는 이 사회는 여기다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평택시가 이제 개별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코로나 환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사망자는 평택시 사망자는 283명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시군에 비해 이제 그렇고, 다만 우리가 치명률이 이제 코로나가 0.11%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6월 2일 날 이제 경계 발령의 주요 대응 계획은 지금 현재 그동안 확진자를 7일 격리했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5일에서 공고 전환으로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그 5일 공고했어도 이분들이 자기 건강이나 가족이 걱정되니까 50%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경기 단계고요. 알다시피 그다음에 의원 약국이나 마스크는 이제 그 해제가 됐고요. 병원급 이상만 마스크를 착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염 취약 시설인 요양원하고 요양 종사자는 선제 검사도 공고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상권형으로 비상대책반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내센터는 09시부터 21시까지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고 21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9시까지는 직원이 그 핸드폰을 착신해서 전화기를 가져 재택근무를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할 때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우리 관내 코로나 환자를 진료를 위해서 완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134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제가 메르스도 겪어보고 코로나도 겪어봤지만은 그 마무리 단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게끔 직원들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망자는 연령대가 나와 있습니까? 연령은 거진 60세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이고. 그럼 현재 코로나는 법정 그 우리 단계에서 좀 하향 조정이 좀 됐나요? 1등급에 지금 이제 2등급인데요. 2등급. 근데 7월 달에 이제 고시를 거쳐서 이제 4등급으로 다만 전환될 예정입니다. 개인이 그 격리를 원하면 예. 보건소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는 특별히 이제 그분이 격리를 하면은 그 기준준위 100% 이하는 그 10만 원 주고 가족이 또 한 명 했다 그러면 15만 원이나 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전화해서 자기가 뭐 이제 필요하다 병원 안내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행정안내센터에서 그분한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보건소 역할은 공공 부분이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은 올해까지 좀 주시하셔서 많은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네. 네, 이관 의원님. 예. 일단은 뭐 아까 그 자료 요구한 거는 그 자료 내용 갖고 성담보건소에 다 질의해도 좀 무관할 것 같고 그뭐 특별히 뭐 보건소에 대한 그 약품 관리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려고 하니까 뭐 가능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19를 잘 대응을 하셨잖아요. 그 혹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점을 스스로 판단하시고 또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성과를 봤을 때 이런 성과에 대한 보고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기회가 좀 오늘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12월 달까지는 가야 되니까요. 그 후에 코로나가 이제 종식 된다면은 지금 엔데믹 됐다 그러지만은 지금 보건소에 할 역할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12월까지 한다면은 그때 한번 내년도에 이제 보고할 적에 상반기에 그 업무 보고할 적에 보고드릴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발생에 우리 시에서 이게 반면교사로 삼을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대응은 하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에 우리 뭐 시는 뭐 전국에서도 알아줄 만큼 이런 감염병 예방에 대한 거는 뭐 모범적인 우리 시라고 저는 뭐 자부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감염병이 이번으로 그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가올 그런 감염병들이 여러 질병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또 좀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그 관리 실태는 뭐 일단 다시 한번 물어보면 되는 거고 우리 그 청소년 마약 교육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요번에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제 그 2천만 원이 약사에다가 민간 위탁을 해서요. 50개소로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제 그 의약품 오남용이라든가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평택시 약사의 마약 퇴치본부가 연결해서 그
마약뿐 아니라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마약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실은 쉽게 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사회가 이렇게 막이 구축되는 바람에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정말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좀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좀 교육에 좀 최선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식사를 좀 일찍 하시고 좀 일찍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